안녕하세요. 장계TV 장계입니다. 심플한 삶에서 이번 주제는 깨끗하게 산다, 또 아름답게 산다입니다. 이제 깨끗하다는 것은 청소를 얘기하는데요. 이 깨끗한 공간이 주는 위안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또 주택이라는 정원을 가꾸고 또 명상을 할 때처럼 수련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신의 주변 세상을 아끼고 존중한다는 것인데 자신이 바로 그 세상 덕분에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죠. 빗자루를 신성한 물건으로 여기며 빗자루를 사용해 청소할 때는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깨끗이 해야 한다 합니다. 그러나 요즘엔 빗자루는 이 주택에 관해서 해당되고 대부분 이제 청소기로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를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일이라고 옛날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정돈하는 것은 곧 세상을 깨끗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평온한 청소를 통해서 평온하기도 하지만 깨끗한 공간은 마음에 위안을 주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도 평화를 줍니다. 청소를 비롯해 이런저런 일상의 일거리는 인생의 한 부분이며 이 일거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고 또 계절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꾸려가기 위해서 몸을 충분히 움직인다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무기력증에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는 품위 없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본질을 되찾는 활동입니다. 집안일은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쓸고 닦고 세탁하고 요리하는 일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사람은 자기가 더럽힌 것은 스스로 깨끗이 치울 줄 알아야 하지요. 남한테 그 일을 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노동의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는 아름다움과 올바름의 가치가 있고 집을 청소하는 것은 우리의 이를 닦는 일과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청소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음악을 틀어놓고 유익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청소용 도구나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그런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겹치장스러울 뿐만 아니라 표백, 소독, 살균 기능을 불갖춘 하나의 제품처럼 효과가 좋은 그런 두세 가지 정도만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놓고 쓰도록 하십시오. 여러 층으로 된 집에 산다면은 또 층마다 청소 도구를 하트스피 구비해 둘 필요가 있지만 이것도 불필요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청소기 또 이렇게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물건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어서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보통 주방이라는 주방 청소, 빨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청소는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인 그런 본질을 되찾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고 질서 있게 우리는 질병과 죽음 그리고 잠든 동안에 우리를 덮치는 온갖 악몽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정돈된 공간은 우리가 적어도 우주의 작은 한 모퉁이의 질서를 부여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세안 후에는 세면대를 깨끗이 치우고 또 시리얼 상자 뚜껑 같은 것은 꼭 닫고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놓고 이런 행동은 개인적인 작은 보람을 선물하고 이제 막 해놓은 것을 보면서 뿌듯함과 만족감 또는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일상생활에 숨겨진 그런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질서를 부여하면 마음에도 질서가 자리 잡히고 또 서랍에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치우거나 벽장을 정돈하는 등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에 닿는 것은 직접 아름답게 관리해서 힘든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라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다면 행동에 따라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가장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품이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원칙으로는 첫째, 물건은 각각 자리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 둔다. 또 두 번째, 물건을 정돈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기억해내는 부담도 줄어든다. 세 번째,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일의 능률을 높인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깨끗하게 산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게 산다에서는 사실 우아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아하게 살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우아하게 산다는 것은 아침을 먹기 전에 부스스한 머리부터 빗고 밥상에 앉는 것을 말하지요. 밥을 먹는 동안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놓는 것을 말하지요. 주변에 플라스틱과 비닐 제품은 가능한 한 두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예쁜 고급 식기를 찬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쓰는 것을 말합니다. 대불황에 닫힌 어떤 1930년대 미국에서는 돈보다 우아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의 모든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구별해 주는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과 교육, 정신적인 가치, 좋은 물건에 대한 안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제일 좋은 것을 일상생활에 사용했고 식탁에 꽃을 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주고 우아한 사람이 몸가짐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노력에 따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삶은 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것이 완벽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들의 질서와 깨끗함이 자리할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만약 세부적인 것을 무시하고 내버려두면 그것은 작은 벌레처럼 우리를 성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것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불완전하고 투박한 것의 아름다움을 찾는 미학을 말한다면 세상에 잣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가는 개인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미학적 가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하고 세세한 그 부분들을 보다 잘 음미하고 이로써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에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별빛의 아름다움은 서서히 조금씩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깊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별빛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료는 초월의 진수를 보여준다. 즉 빛을 통과하는 창호지나 또 말라서 금이 간 진흙이나 녹이 쓴 금속, 옹이가 많은 나무나 포근한 느낌이 나는 집, 이끼로 뒤덮인 바위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나무의 마디나 도자기를 구울 때 생겨나는 무늬, 바위의 침식처럼 우연에 따른 불빛 식성의 동에 자연스러운 운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그 미학이라는 그 예술품이라고 불리는 물건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인간에게 물건의 주인도 노예도 되지 말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 원칙,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집착이 없는 상태, 즉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불가피한 것은 받아들이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되 정신적으로 부유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심플한 것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즘에는 그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이 많지만 마음의 교양을 쌓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작게 소유하면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바로 이런 점에서 미니멀리즘은 바람직한 삶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이며 원하는 결과에 가능한 한 우아하고도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최소한의 물질과 최소한의 동작을 삶의 규칙으로 삼아서 순수와 평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강조하면 이 규칙들은 물질에서 시작해 정신에 이르면서 우리를 조화로 이끕니다. 이 규칙들은 습득하면 형식을 초월해 보다 정신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미학적 가치와 철학적 가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소박한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짓이나 물건, 옷매무새 또는 행동 방식이 정신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속에 예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 또 아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삶의 필수 요소로 미니멀리즘은 무엇보다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어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 깊숙이 자리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서는 우리를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온갖 형태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즉 단순해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미니멀리즘은 반드시 아름다움이 포함되고 아무리 작고 평범한 집이라도 정갈하게 유지한다면 누구나 실을 쓰고 꽃과 화초를 가꾸고 우아하고 세련된 상태림을 낼 수 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부드러운 소재의 감촉을 느끼고 장미꽃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기쁨을 줍니다. 우리 몸에 공기와 물과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미치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아름다움은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급스러운 생활은 아름답고 질 좋은 물건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당연하듯이 곁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가죽 냄새가 나는 소파나 캐시미어 담요, 새하얀 린넨 식탁보, 또 열을 오래 머금고 있는 흰 도자기 접시, 좋은 모카로 만든 도톰한 수건이나 소박한 꽃 한 다발, 또 가까운 농장에서 수확한 제철 채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합니다. 물론 건강하기도 하지요. 이에 비해 겉으로는 고급스럽게 보여도 사실은 가짜에 지나지 않는 생활도 있습니다. 잡지에서 본 인테리어를 따라하려고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사들이고 안락함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첨단 기술 제품만을 갖추고 소화가 안 되더라도 비싼 재료로 요리하고 인파에 시달려서 통약을 집어삼키게 되더라도 유명 관광지로 휴가를 떠나는 식의 생활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아름다움의 평화와 고요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든 것을 흡수해야 합니다. 즉 아름다움은 삶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소유 물건에 대한 거, 집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한 거, 또 이제 깨끗하게 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게 산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장기하 TV의 장기하였습니다.